구글에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과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중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의 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다룰 앱인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소개하고 해당 앱을 활용한 미술 수업 방안을 안내한 후 다른 교과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며 PC 사용자를 위한 사이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 80개국 2,000곳 이상의 문화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유산과 이야기, 지식을 탭 한 번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트 카메라 기능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술 작품을 고해상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아트 트랜스퍼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고전 예술 작품 스타일로 바꾸어주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컬러 팔렛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진을 찍고 사진 속에 있는 색상의 조합과 비슷한 느낌의 색을 사용한 작품들을 검색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밖에 증강현실을 이용해 작품을 실제 크기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아트 프로젝터, 자신의 얼굴과 비슷한 느낌의 작품을 검색해주는 아트 셀피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 PC용 사이트와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치고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기본 언어가 영어인데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작품과 유적 주제가 보이는데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고 싶으면 왼쪽 상단에 메뉴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찾아보기에 들어가 보면 상단에 아트 카메라, 360도 동영상, 스트릿 뷰가 나오는데 아까 설명했던 아트 카메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작품을 확대하여 선명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몇몇 작품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스크롤을 내리면 설명과 부분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것에 해당하는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걸이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360도 동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술, 과학, 자연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360도로 회전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The Fall of the Rebel Angels, painted in 1562 by Peter Bruegel the Elder. 그리고 스트릿 뷰에서는 세계의 박물관과 유명 장소, 랜드마크의 내부를 직접 움직이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들어가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클릭하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과 방 사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클릭하면 주변 박물관 및 전시회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컬렉션을 들어가면 장소별 컬렉션이 나와 있어서 관심 있는 곳을 클릭하면 그곳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마로 들어가면 다양한 주제와 그 주제와 관련 있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위에 있는 돋보기 그림을 누르고 작품, 작가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접속하여 앱을 설치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PC 화면과 거의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번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는 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카메라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그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아트 트랜스퍼입니다. 이 기능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고전 예술작품 스타일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실 풍경을 찍고 뭉크의 절규와 같은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 밑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트 셀피입니다. 셀카를 찍으면 나와 닮은 초상화를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얼굴을 찍지 않아서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아트 프로젝터입니다. 이 기능은 작품의 실제 크기를 스마트 기기 화면에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 주고 작품을 옮기면 되는데 지금 스마트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튕기는 현상이 발생해서 세 번째, 네 번째 포켓 갤러리도 이거는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켓 갤러리는 특정 갤러리의 내부를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그 갤러리를 불러와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러 팔렛이라는 기능입니다. 기능은 사진을 찍고 보시는 것과 같이 사진의 색감을 프로그램이 파악을 합니다. 그 색감은 사용자가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색감의 작품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기기에서의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아트앤컬처의 다양한 기능들 중 제가 생각하는 수업에 활용할 만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트 카메라입니다. 아트 카메라는
작품을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자매 티소트의 예술가의 아내들이라는 작품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터치의 질감, 구체적인 명암 표현 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 해당 작품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어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사진을 유명 작가의 스타일로 바꿔주는 아트 트랜스퍼입니다. 다음 사진을 뭉크의 절규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뭉크의 절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작가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 컬러 팔렛 기능입니다. 컬러 팔렛을 활성화시킨 후 사진을 찍게 되면 몇 가지의 색을 스스로 인식하여 비슷한 색 조합의 작품 또는 풍경을 검색해 줍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색의 조화나 색에 대한 감각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360도 영상입니다. 360도 영상은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360도 회전하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학습과 관련된 영상을 더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를 미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미술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적용을 위해 먼저 단원 목표 및 성취 기준을 분석합니다. 교과 및 단원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단원별 학습 목표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 수업 활용 요소를 분석합니다. 저는 수업에 아트 카메라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차시 및 단원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및 평가 적용입니다. 실제 수업의 평가 및 기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단원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지학사 미술작품과 미술가 탐구하기 단원입니다. 단원이 3개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지고 목표는 다양한 종류의 미술작품을 탐색하고 미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미술작품과 미술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미술작품 감상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현대 미술작품을 알아보고 2개의 작품을 감상 관점을 활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트 카메라의 고화질 감상 기능과 작품에 대한 설명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단원에 들어있는 성취 기준은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과 미술가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미술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잠시 후 수업을 재구성하며 국어교과와 관련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에 활용할 요소로 아트 카메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단원의 주요 학습 활동과 내용이 아트 카메라의 기능과 굉장히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트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합니다. 그리고 작품 또는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아보고 두 작품을 선정하여 비교하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활동을 계획하며 앞서 살펴봤던 미술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어와 관련지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 국어 6단원과 관련 있는 성취기준 중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듣고 말한다.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를 가져와 미술과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재구조화했습니다. 재구조화 성취기준은 미술작품과 미술가와 관련된 이야기와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작품 또는 작가의 특징을 원인, 자신의 느낌 또는 생각을 결과로 설정하여 이것이 드러나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수업 및 평가 적용으로 넘어가서 학생의 입장으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은 먼저 아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다양한 작품 또는 미술가들에 대한 특징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후 자신의 느낌 또는 생각을 떠올리는데 작품의 특징을 원인, 자신의 느낌, 생각을 결과로 생각하며 떠올립니다. 그 후 작품의 감상을 적는데 적을 때 예를 들어 나는 작품 또는 미술가의 이러이러한 특징 때문에 흥미로운 감정을 느꼈다 와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학년 특성을 고려해서 고학년은 느낌, 생각을 긴 글로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글 작성이 다 완성되면 모든 내 학생 간 발표를 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전체 발표를 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교사에게 제출을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인 해바라기를 가지고 조사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학생은 작품을 아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합니다. 이야기의 경우 번역 기능이 완벽하지 않고 3학년은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다양한 관점을 예시로 안내하고 도와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관점 중에는 이러한 그림의 전체적인 색감, 붓터치,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교사가 먼저 제시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작품의 특징을 원인으로 두고 특징 때문에 생긴 감정이나 생각을 결과로 해서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이것과 비슷한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서 예시와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쓸 수 있는 접속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가 끝나게 되면 학생은 문장이나 글을 적고 발표한 후 이런 식으로 교사가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합니다. 피드백을 할 때 비판적인 그런 피드백이 아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개선책을 피드백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아트 앤 컬처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